2006년 저지방 식단 개입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했는데요. 저지방 식단은 만성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비가 무려 7천억 원이 투여된 최대 규모의 연구였는데요. 저지방 식단은 유방암, 대장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발생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당시 논평을 보면 이 연구에서 나온 부정적인 결과는 영양당국이 예상치 못한 동시에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원들은 공개적으로 저지방 식단이 유방암, 대장암, 심장병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믿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표현했다. 이게 연구원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쓸데없는 말들을 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해명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냥 상식과는 달리 저지방 식단이 효과가 없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잖아요. 이 논문 데이터를 보면 모든 참가자와 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는 참가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참가자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많이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논문의 661페이지 구석에 살짝 표기된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참가자가 저지방 식단 실험군에 들어갈 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26% 증가했다는 겁니다. 원본 로우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살짝 언급한 겁니다. 즉,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로우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여성에게는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저지방식을 권장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연구원들이 왜 쓸데없는 말들을 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연구원들의 윤리의식이 상실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73년에 끝난 시드니 식단 심장 연구입니다. 최근 급성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한 458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완전히 묻혔다가 최근 시드니에 있는 당시 연구원의 차고에서 실제 실험 데이터를 발견했는데요. 자기 테이프 장치로 연구 원본 자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데이터를 복원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40년 만에 깨어난 겁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대조군은 특별한 식단 교육 없는 일반식을 했고 실험군은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인 액체 홍화씨유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 섭취는 총 칼로리의 15%까지 증가시켰고 포화지방 섭취는 총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섭취는 1일 300ml 이하로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모든 원인 사망률은 실험군에서 62% 증가했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70% 증가했고 관상동맥질환 사망률은 74% 증가했습니다. 이번 보건 연구의 키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라는 조언이 전 세계 식사지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불포화지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오메가6 지방산이다. 포화지방을 오메가6 지방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전체 원인 사망률, 심혈관 질환 사망률, 관상동맥질환 사망률을 증가시켰다. 이 결과는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려는 현재의 전 세계 식사지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편적인 상식이 과연 올바른 상식이었습니까?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약 6만 명 대상으로 포화지방 섭취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조사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뇌졸중은 하루 포화지방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심장마비와 총 심혈관 질환 사망률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즉 포화지방 섭취가 증가할수록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포화지방 섭취량은 10% 미만인데 이런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죠. 포화지방이 정말 나쁜 지방 맞습니까? 그리고 이 연구는 허혈성 심질환 치료에 불포화 옥수수 기름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보자는 건데요.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의미가 있습니다. 대조군은 그냥 일반식을 했고 옥수수유 그룹은 동물성 포화지방을 배제하는 식단과 함께 옥수수유를 섭취했습니다. 즉 미국 심장학회와 안셀키스 박사의 말대로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 섭취를 늘려보자는 겁니다.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변화를 보면 대조군과 올리브유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옥수수유 그룹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약 25에서 30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는데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옥수수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춘 효과는 있었지만 대조군에 비해 사망과 심근경색이 92%나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연구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수수유는 허혈성 심질환의 치료로 권장할 수 없다. 이로울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 2010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겠습니다.
35만 명 대상의 21개 연고를 메타 분석했는데요. 결론 부분을 보면 식이 포화지방은 관상동맥 질환과 심혈관 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포화지방 섭취와 관상동맥 심장질환을 연구한 무작위 대조 연구 메타 분석입니다. 5년 동안 총 6편의 메타 분석이 나왔는데요. 상대 위험도를 보시면 1 이상이면 상대 위험이 증가하고 1 이하면 위험이 감소한다는 뜻인데 결과들을 보면 거의 1의 수렴하죠. 즉 중립이라는 겁니다. 즉 포화지방 섭취를 감소시키거나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했을 때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화지방이 정말 해롭습니까? 이번에는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받은 폐경후 여성에서 포화지방과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관상동맥, 동맥경화 진행 정도를 관찰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포화지방 섭취량이 가장 낮은 그룹에서 동맥 직경이 가장 줄어들었습니다. 결과가 더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포화지방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는 결과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상식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미국 심장학회가 권장하는 대시 다이어트는 포화지방 섭취를 6% 미만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실천하면 혈관 건강에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화지방 섭취가 증가할수록 관상동맥 협착증 진행이 감소했다. 반면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동맥경화가 더 많이 진행되었으며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해도 동맥경화가 더 많이 진행되었다. 자, 어떻습니까? 정말 포화지방이 혈관에 해롭습니까? 사실 이 논문 연구원인 모차파리안 박사는 저지방 식단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실천하고 있지만 이번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모차파리안 박사는 다른 학회지 출판사로부터 무서울 정도의 강력한 정치 공작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연구는 사실 학회에 발표하기 매우 어렵고 웬만한 학회지에서는 출판이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사의 논평은 현재 학회 현실을 잘 반영한 내용이라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양 분야에서는 기존에 정립된 도그마에 반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그 도그마는 포화지방이 건강에 해롭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에게 그것은 명확한 증거에 근거한 사실이 아니다. 과학자들도 열린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놀라웠다. 특히 우리 발견이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의견에 반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가능한 한 이 정보를 더 널리 알리고 더 많이 탐구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사실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셀 키스 박사가 했던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2012년 유럽 41개국을 조사했습니다. 하루 포화지방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포화지방에 대한 평가가 공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과학과 신념으로 만들어진 과장된 공포와 정치적 여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작가인 아나톨 프랑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5천만 명이 한결같이 멍청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멍청한 말이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이제는 저지방을 쓰라린 과거와 함께 무덤 속으로 묻어야 합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